자, 유형 4번부터 좀 해볼게요. 유형 4번에서 보시면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쫙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타원의 정의는 아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 그 다음에 내접 외접인데 두 번의 내접 외접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교재에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취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식을 좀 풀어보자, 식을 좀 세워서 보자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걔가 어떤 도형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0번 문제를 보면서.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원이네요. 원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자, 어떤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 그런 다음에 PH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있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 얘를 뭐라 하자?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점 Q라 하자. 그랬을 때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겠니? 라는 건데, 자취의 방정식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하냐면 미지수 설정부터 하죠. 그래서 점 Q라는 것을 x, y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x, y라고 놓는데 요 점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내분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분점을. 자, 그러면 점 P라는 것도 잡아봐야죠. 자, 점 P라는 것을 잡아보면 점 P는 a, 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a, b라고 놓으면, 자, 이걸 만족하는 식을 좀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원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느 정도다? 9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이 위를 움직이는 p인데, 자, 뭐 이쯤에다가 쌤이 p라는 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볼게. 자, p라는 점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h라는 점이 딱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자, h라는 점이 생기니까 요 h라는 점은 뭐가 될 거냐면 a, 0이 될 거야. 그래서 h라는 것도 좀 잡아보면 a, 0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오, 그러면 잘 봐. 이 p와 h를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으니까 그 q의 좌표를 구해보면 내분점이죠. 자, 갑니다. 1 더하기 2라고 쓰면 되겠지? 자, 순서가 잠깐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2대 1이니까요. 2 더하기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도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됐니? 2 더하기 1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pH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가 2A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곱하시게 되면 얘는 0이 나오고 0 더하기 B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Q라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Q라는 점의 좌표 3분의 3A네? 3분의 3A.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분의 B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이런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X라는 점이 되고 얘가 Y라는 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기는 약분해 주시면 A 정도까지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죠. 그럼 잘 봐. A가 X고 3분의 B가 Y네. 그지? 그럼 A가 X고 3분의 B가 Y니까 A는 X 대입. 요 식에다가 B는 3Y를 대입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뭐다? 9라는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요런 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다? 바로 타원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타원이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고1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점을 움직이는 P에 대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있고, 자, 원위의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뭐 혹은 y축도 가능하겠죠. y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걔를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뭐다? 타원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이다 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뭐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잠깐 그림 그려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한 요 정도에 되는 요런 모양의 타원이 그려진다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같은데 요 길이가 폭이 좁아지는 요런 타원이 그려질 거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5번에서 91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자, 91번 문제 보시면 원이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 자, 91번 문제에 원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원과 x축의 두 교점을 초점으로 하고 그러면 원이라는 것과 x축과의 두 교점이네. 그럼 x축이 두 교점이란 얘기는 y좌표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y좌표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x-6의 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36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이고, 36이 아니죠? 36이 아니라 얼마야? 11이죠? 그죠? 왜냐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 5의 제곱이니까 넘어가시면 11이 되겠지. 36에서 빼주시게 되면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만약에 x값을 구하는데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이거 제곱하시면은 제곱 루트 씌워주면 x값이 어떻게 나오냐?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이 정도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죠? 뭔가 이게 문제가 이렇게 풀면은 계산이 조금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x 어쨌든 초점이라는 좌표는 6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하거든? 그치? 그럼 이 문제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잘 봐. 원이라는 것과 타원이라는 것을 줬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을 A라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림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보고 여기를 A 정도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A라는 것이 얼마가 될 거냐면 6,5 정도에 되는 중심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초점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X축의 두 교점을 초점으로 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 위에 점이 초점이 된다는 게 포인트야. 어쨌든 간에 원과 X축이 만나는 두 교점을 초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초점이라는 것이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원 위의 점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 위의 점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원의 중심에서 갑니다. 초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에 그냥 편하게 있다고 해볼게. 그냥 쌤이 막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얘를 F라고 놓고 얘를 F'라고 놓으면 요 노란색 길이가 각각 반지름이 되니까 이게 6과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AF 그 다음에 AF-라는 것이 얼마다? 각각 6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의 중심을 구하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원의 중심을 지나라고 했거든.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원의 중심을 지난대. 그럼 이 A라는 점은 결국 뭐야? 타원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타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F라는 점과 F-라는 점이 초점이니까 타원의 정의는 뭐예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라는 게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두 점까지의 거리의 합, 초점으로부터 한 점이죠. 이렇게 쓰지 말고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의 합이 얼마인 거야? 12라는 얘기죠. 12구나. 그러면 이 12가 뭐랑 똑같은 거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10이라는 것이 바로 뭐가 돼? 장축의 길이와 일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요 정도까지 정리하는 거고, 오,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래서 대입을 좀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해봤더니, 계산이 너무 어려워. 계산을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 그래서 타원과 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질과 그 도형의 뜻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9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92번은요, 포물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이 나왔네요. 그래서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요 타원과의 한 초점이 같대. 포물선의 초점이 타원의 한 초점과 같대요. 그러면 포물선의 초점은, 포물선은 식이 이렇게 됐잖아. y제곱은 4px 였지. 그러면 4p가 8이라는 뜻이 되고, p라는 값은 2라는 게 나오네?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느낌 아니야? y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2죠. 초점의 좌표가 2. 따라서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2,0이다 라는 것까지를 그냥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타원에 대해서도 초점을 찾아볼 텐데 요거는 초점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a제곱분의 x제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타원이 있으니까 지금 a제곱은 a제곱인데 여기가 b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야? 그렇죠. 1이죠. b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초점의 좌표를 그냥 구해보시면 초점의 좌표를 구해보는데 여기 나와있죠. 네.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 그지? 그럼 a가 1보다 크다니까 루트 갑니다. 루트 a제곱 빼기 1이 되겠죠.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초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그럼 초점의 좌표가 되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둘 중에 하나가 2라는 건데 그럼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 누가 되겠어요? 2가 되는 거겠죠. 2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4 정도가 돼서 a제곱이라는 게 얼마다? 5다 라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타원이 완성이 됐네요. 5분의 x제곱이라는 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라는 게 써질 거고 1이다까지 나오겠죠? 그럼 장축의 길이는 요거의 루트 씌운값 얼마? 루트 5죠. 그죠? 그 루트 5에다가 몇 배만 해주면 돼? 2배만 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2루트 5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지? 자, 유형 5번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넘어가서요. 이제 유형 6번을 보시면은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위치 관계부터는 중요하죠. 네,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위치 관계 9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k죠. 93번이군요. 93번. 자, 이렇게 볼게.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얘를 지금 실수 k의 값을 보이는데 만나도록이죠. 만나도록 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다?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이걸 연립하자는 얘기야. 그럼 연립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잘 봐. 이런 식으로 되겠네. 2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 x 플러스 k가 들어가니까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가 2와 같습니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계산은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kx,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이다 까지가 나오죠. 이렇게까지 되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실근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절반에 제곱하시면 K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 여기가 K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신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고 K가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K가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답이 돼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나왔을 때, 타원이라는 것과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는 두 식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자, 9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94번도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y 자리에 누굴 대입하면 되냐면 x 플러스 k라는 거를 대입을 해서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고 그 2차 방정식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다라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5번도 살짝 살펴보면 95번도 마찬가지예요. 95번도 마찬가지인데 얘 같은 경우도 10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라는 거에서 y가 m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시켜줬을 때 만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근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실근이 안 생기니까 얘는 판별식 d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처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정답 넘어갈게요. 95번의 답은 5번이 되면 됩니다. 됐죠? 계산해 보시고요. 자, 유형 7번 가겠습니다. 유형 7번 보시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 나와 있는 거. 자, 기울기가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m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요 a제곱, 그 다음에 m제곱 곱한 것에다가 더하기 b제곱까지 해준 것이 y 절편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 문제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거래. 자,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기울기가 2인 L을 구해보렴 라고 돼 있지. 그럼 공식 바로 써보시면 y는 2x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a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될 거고 m제곱이니까 4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 그런 다음에 플러스 b제곱 1이라는 것까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요거 계산하면 9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97번입니다. 자,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는 타원이 똑같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요 직선과 뭐하되 평행하되.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는 뭘 준 거냐면 기울기 같다라는 거를 준 거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울기 얘가 얼마냐?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해보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a제곱이라는 것이 5였으니까 5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4 정도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 직선을 끌고 와서 써보면 요 직선이 y는 x 플러스 3이 되거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3이 된다면 똑같은 식이 되죠.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값이 플러스라면 일치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평행이 아니라. 그죠? 아,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 얘와 평행한 직선은 정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x 빼기 3 정도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자, 98번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도 뭘 줬어요? 수직이라는 걸 줬지. 그지? 그럼 수직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역수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넘기고 정리하면 식을 좀 다듬어 보면 2분의 1 정도의 값이 나오네요. 2분의 1 정도의 값이. 따라서 얘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2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놓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그치? 자, 넘어갑니다. 99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에 대한 표현을 줬는데 기울기에 대한 표현을 얘는 뭘로 준 거냐면 탄젠트로 준 거죠. 탄젠트로. 이 부분 보시게 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탄젠트 60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탄젠트 60도가 되니까 얼마예요? 루트 3이겠죠. 루트 3. 기울기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좀 생략을 해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생략을 하면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3x 플러스 6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루트 3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되니? 그럼 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두 개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해야 돼요?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되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잡아볼까요? 요 식에서 내가 잡아보면 0,6이라는 점을 지나죠. 요 직선이, 위의 직선이. 그지? 그래서 얘부터 어디까지? 정리해보면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자, 요 거리는 d는 루트 합니다. 루트. 자, 얘가 3의 제곱이고요.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3의 제곱이랑 1의 제곱 더하면 3 더하기 1이다까지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얘랑 얘랑 곱하면 0이 나올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따라서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될 거고 여기가 12가 되니까 거리는 얼마다? 6이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유형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8번은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인데 접점이 주어졌을 때도 공식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요. x제곱 더하기 6y제곱은 10이라는 타원이 있고 한 점. 얘가 접점이네. 얘가 접점. 됐니? 자, 얘가 접점이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문제를 10으로 좀 나눠줄게요. 10으로 나눠주면 10의 x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어느 정도가 돼? 3y 제곱 정도가 되고 얘가 1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써주시는 식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 접점에 대해서 계산해 보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x제곱이라는 것과 6제곱이라는 것이 12에서니까 이거 그냥 공식 써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뭐 계산해 볼게요. a제곱이라는 게 얼마가 나와요? a제곱이 얘가 a제곱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이겠지. 그치? 자, a제곱이 10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제곱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b제곱은 여기가 5분의 3이잖아요. 지금 5분의 3이니까 이거 5분의 3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요 밑에가 뭐가 되냐면 3분의 5 정도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b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3분의 5 정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공식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치?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x제곱 더하기 6y제곱이라는 게 있고 이게 1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요렇게 여기 개수 있죠? 네, 곱해주세요. 곱하면 얼마야? 2죠. 그죠? 그런 다음에 x 써주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요거랑 6이랑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y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보다 10이다 라고 해서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써주시면 요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x-3y는 5다 라고 해서 일반형 형태가 나왔을 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 형태가 아니라 일반형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편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1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0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4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이라는 것이 1이라는 것에서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x절편, y절편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x절편, y절편 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시게 되면 이 분모 자리에 지금 4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4라는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이렇게까지. 되니? 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써질 거냐면 얘 같은 경우가 b제곱이라는 게 12죠. 그죠? 그럼 b제곱이라는 게 10이니까 그대로 12 써준 다음에 이 자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3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되니?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다?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공식 사용한 겁니다. x1, x, 그 다음에 y1, y, 그 다음에 밑에 a제곱, b제곱 써주는 형태. 그치? 그래서 거기 유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한 거고요. 자, 얘를 좀 약분을 해봐야겠죠? 약분을 해보시면 여기가 4라는 것만 남네요. 4라는 게 딱 남으니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보시면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 정도가 되는 요런 직선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요거의 x절편은 계산하시면 되죠. x절편은 x값에 y값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것은 얼마가 될 거냐면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니까 4라는 값이 나와서 두 개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게 되면 정답은 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유형 9번으로 잠깐 끊었다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9번입니다. 유형 9번의 102번 문제인데요. 10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지금 유형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린 거야. 곡선 밖에 한 점이니까 미지수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볼게. 요식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저 점 4,2라는 점은요. 여기다가 대입해봐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여기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4,2라는 점이 곡선 타원 밖의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임의의 접점을 그냥 뭘로 잡냐면 임의의 접점의 좌표를 내가 a, b 정도다 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a, b 정도로 잡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3, 4, 9, 16이잖아요. 그럼 요거 그냥 빠르게 구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3ax 4by 그 다음에 1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어딜 지난다고 그랬냐면 4,2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요 직선에다가 4랑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4랑 2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 식이 연립이 같이 돼야 돼요. 자, 4랑 2를 대입해서 정리한 식과 그 다음에 접점이라는 것은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3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얼마다? 16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연립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연립을 해서 각각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좀 계산이 귀찮은 문제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느냐면 A가 0일 때 B는 2라는 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얼마냐면 2일 때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지수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타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미지수, 접점을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문제를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3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3번 문제입니다. 10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2라는 점에서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것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두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에 대한 식이 나왔네.
그럼 기울기에 대한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는 거거든. 그래서 식을 어떤 식으로 세워주냐면 얘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죠? 그럼 a제곱 m제곱이니까 여기다 a제곱인데 a제곱이 1이었어. 그래서 m제곱이라고 쓸게요. m제곱이라고 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쪽에 b제곱이니까 b제곱이니까 얼마야? 2겠죠. 그냥 2 이렇게까지 되니? 자,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요렇게 나온 식이 있죠. 요렇게 나온 식이 있는데 얘가 뭘 지나? 얘가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0,2를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2라는 식은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사라지거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라는 게 되고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근이 m1, m2라는 애구나라고 나오겠지. 그지? 따라서 요거 제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m1 값, m2 값을 두 개의 곱을 구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04번인데요. 104번도 이제 기울기가 접선 중에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거든. 0이 아닌 접선의 기울기 m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103번과 마찬가지로 기울기에 대한 접선의 식을 세워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형태로 풀어주시게 되면 m값이 나올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2분의 3, 5번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104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3번, 104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A값 찾아서 104번이 방금 한 거죠. 네, 105번. 105번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네요. 미안해요. 자, 10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 타원의 그은 접선이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이건 뭐야? 똑같이 기울기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돼. 되니? 그럼 똑같이 기울기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그 기울기에 대한 식에 대해서 우리가 곱했을 때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4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5번도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보고요. 자, 마지막 106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잘 봐. 3,0이라는 점이 있어요. 밖에 3,0이라는 점이 있고 지금 3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것에서 그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면 타원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뒤쪽이 좀 더 길죠. 6이라는 게 좀 더 기니까 모양이 그냥 요 정도의 모양. 이거 너무 대충 그렸네요. 조금 그래도 모양을 갖춰서 그려볼게. 뭐 요 정도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냥 편하게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있을 거지. 그지? 그러면 딱 칠하면 중심은 x축, y축이 만나는 원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이렇게 쭉 좀 더 연장해서 그려보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3,0이라는 점이니까 여기 3,0이니까 3 정도라고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그은 접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은 접선이 요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접선의 y절편, 요 접선의 y절편 찾아서 이렇게 생기는 요 노란색으로 테두리 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니까 높이는 당연히 그냥 뭐가 될 거냐? 3 정도가 되겠죠. 높이는 3 정도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줘야 되는 건 요 점의 y절편과 요 점의 y절편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게 되면 자, 기울기를 가지고 세울게요. y는 mx라고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3m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라고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접선들이 누굴 지난다고 그랬냐면 3,0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을 대입해서 m 값을 찾아줄게요. 그럼 m 값이 얼마가 되냐면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와.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되니? 그러면 1자리에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1 대입 각각 해볼게요. 자,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두 직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1이고 여기다 1 대입하죠. 여기다 1이고 1 대입하면 얘가 1이네? x네? 그럼 1 대입하면 9네? 그럼 루트 9니까 3이네? 근데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거 같지? 요거를 요렇게 간 거, 요렇게 간 거. 그죠? 요렇게 간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 뭐 그랬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해당이, 플러스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에 해당이 되니까 요 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정도가 되겠구나.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정도에 해당되는 직선일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y는 얼마가 될 거야? 거꾸로. 얘는 요 3,0을 지나는 요선이죠. 요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즉 요점의 좌표가 이제 3이고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전체 6이라는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게 되면 6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있는 107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기하 타원에서의 2차 곡선에 포함되는 타원에서의 스텝 1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